저는 미국에서 30년간 방산 분야를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펜타곤 자문 프로젝트부터 나토 국가들의 무기 체계 평가까지 웬만한 군사 기술은 다 봤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2019년 어느 날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단종시킨 헬기 생산 라인을 한국이 인수했다. 터슈네스와의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단종된 라인이라는 건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 기술이란 뜻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 한국이 우리 헬기 라인 가져갔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조립이나 하던 애들이 무슨 헬기를 매뉴얼대로 볼트나 조이겠죠. 2년 안에 포기할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긴 하지만 결국 후발주자니까요. 선진국이 버린 기술을 주워서 쓰는 정도,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제게 이상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현장 실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국 국방부 산하평가팀이 한국의 헬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왜 굳이 한국을?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실사겠거니 했습니다. 가서 보고서나 하나 쓰고 오지 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립 공장 몇 군데 둘러보고 프랑스 매뉴얼 번역본이나 확인하면 끝이겠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 측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연구소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연구소? 이 헬기 조립하는데 무슨 연구소가 필요합니까? 혹시 설계 변경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프랑스 설계를 멋대로 바꾸려는 건 아니겠지? 단종된 라인이라도 검증된 설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연구소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거대한 경락고 같은 공간에 헬기 한 대가 완전히 분해돼 있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부터 엔진 유압 시스템, 전자장비까지 모든 부품이 번호표를 달고 바닥에 정렬돼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역설계 실험실입니다. 순간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특히 역설계? 프랑스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는데 그나이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분해를? 한국 측 책임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은 어떻게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를 알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다른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시간 낭비 아닌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헬기를 완전히 뜯어보고 있다? 그것도 이미 완성된 설계를. 이건 단순한 조립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너네 대체 뭘 하려는 거냐?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자 전날 봤던 분해된 헬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각 부품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각 부품의 설계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원 와이먼 설계 위디스 우드마스는 프랑스 매뉴얼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측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뉴얼은 조립 순서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왜 이 볼트가 여기 있는지, 왜 이 각도여야 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인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걸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직접 설계할 때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조립만 할 생각이 아니구나.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유압 실린더 보십시오. 프랑스 설계는 압력 한계를 120바로 잡았습니다. 네, 표준 사양이죠. 근데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130바까지 견딥니다. 왜, 왜 20바나 여유를 둔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전 계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하필 20바입니까? 15바나 25바가 아니라? 그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쓰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왜 이 숫자를 선택했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설계 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Sure enough, 여기 보십시오. 다른 엔지니어가 저를 엔진 섹션으로 안내했습니다. 프랑스제 터빈 엔진이 완전히 분해돼 있었습니다. 이 블레이드 각도가 23도입니다. 우리는 이게 왜 23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공기역학 계산 결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기후와 한국 기후는 다릅니다. 습도도 다르고 온도 범위도 다릅니다. 한천년의 놈.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환경에서 최적 각도가 뭔지 다시 계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꿀 겁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납고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현엔 무대 눈오는 부품 옆에 노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빽빽하게 적힌 분석 내용들. 이거 다 직접 쓴 겁니까? 네, 그 쇼버네 놈. 프랑스 매뉴얼을 번역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이해한 내용을 우리말로 다시 썼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번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번역은 언어만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 자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언어로 만든다. 이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네바이 나나키르네인 그난데나하를 보통보다 3배 이상 걸립니다. 그럼 왜 쉔돈 왜 이렇게 합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절대 안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빨리 생산해서 빨리 파는 게 정답이니까요. 그런데 트렌디처들이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장의 생산보다 장기적인 학습을 택했습니다.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 분해하고 분석하면 실제 헬기 생산은 언제 시작합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책임자가 경납고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조립 중인 헬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네이셔널이 프랑스 설계대로 만드는 양산 라인입니다. 계약대로 납품해야 하니까요. 그럼 이쪽은 학습 라인입니다. 우리는 이 라인을 학교처럼 씁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해 한국은 생산과 학습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약을 지키며 헬기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의 본질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실 겁니까? 우리만의 헬기를 만들 겁니다. 한국 환경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구나. 그냥 조립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유럽 전문가들이 비웃던 한국, 미국이 무시하던 한국.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써야 하나?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기술을 흡수하고 있다고? 아니면 적당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만 써야 하나? 왜냐하면 제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 중엔 한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사실대로 썼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선다. 이들은 설계 철학 자체를 학습하고 있으며 장기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한국을 칭찬한 건가? 아니면 경고한 건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건 실수라는 것.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토 방산 자문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례 회의였죠. 평소라면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가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다녀왔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헬기 잘 조립하던가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하나. 시네이트맨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체계적? 매뉴얼대로 하면 누구나 체계적이죠. 독일 쪽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애들 설마 설계 바꾸겠다고 하던가요? 이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코르네오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당신 30년 경력 아닙니까? 한국이 독자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진짜 믿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했고 안 믿는다고 하기엔 제가 본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버린 기술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영국 쪽 담당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싸게 만들어서 개도국에 파는 게 고작이죠. 회의실이 다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물론 불미에리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국을 옹호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프랑스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네, 그 쇼버는 놈. 솔직히 말하죠. 그 내용 좀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라뇨? 설계 철학을 학습한다. 장기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왜 그 라인을 한국에 넘겼는지 아십니까? 단종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왜 단종됐을까요? 하늘매님, 그건 더 좋은 기술이 나왔으니까요. 커리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배워봤자 우리 10년 전 기술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한국이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한국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감동받은 거 이해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방산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국이 잘 되면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편입니까? 서방 편입니까? 한국 편입니까?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피넷펀은 서방 진영의 일원이죠. 그런데 왜 한국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썼을까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쓴 겁니다. 본 것만 쓰면 안 됩니다. 시룸 해석을 해야죠. 당신은 전문가 아닙니까? 해석이요? 네, 그 쇼버는 놈. 페네쇼린이 한국이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죠. 프랑스 대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좀 더 신중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린 건가? 한국을 과대평가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건가? 액세서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에 출근하니까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마이클, 한국 보고서 건으로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까지는 아닌데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율이요? 당신 보고서 보니까 한국을 꽤 긍정적으로 평가했더군요. 제가 본 걸 사실대로 쓴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상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방산 예산 심의 중입니다. 유럽 업체들과 계약건도 있고요. 그게 제 보고서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보고서가 돌면 한국도 잘하던데 왜 비싼 유럽 장비를 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불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균형이요. 한국의 긍정적인 면도 쓰되 한계도 명확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하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날의 마설은 제가 본 건 긍정적인 면뿐이었는데 어떻게 없는 한계를 만들어냅니까? 제가 거짓말을 쓰라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진국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분석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능성과 현실은 다릅니다, 마이클. 에이브로1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승진 심사 대상 아닙니까?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정 만들 필요 있습니까? 그 말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승진. 근데 다음 제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답 주세요. 보고서 수정본은 다음 주까지면 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쓴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선다. 이 문장을 지워야 하나? 이들은 설계 철학 자체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것도 지워야 하나? 장기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 이건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우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안 지우면 적을 만들 겁니다. 저는 3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그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죠. 동맹, 이익, 파워게임. 그런데 왜 제 손이 안 움직일까요? 왜 지우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국 연구소에서 봤던 엔지니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뉴얼은 어떻게만 알려줍니다. 우리는 왜를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어야 하는가? 진실 편인가? 아니면 제 경력 편인가? 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었고 수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상사는 더 이상 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름이 승진 후보 명단에서 빠졌죠. 내년을 기약하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마이클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한국 때문에 경력 망치는 거 아냐?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그냥 적당히 한 줄만 추가하면 됐는데 다만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같은 문장 하나만.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였습니다. 마이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근황 전합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프로토타입? 벌써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분해하고 분석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립 단계라니. 혹시 사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보안상 사진은 어렵지만 다음 방문 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문. 소머슨은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펜타곤은 제게 두 번째 한국 출장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호의적이라서 보내기 싫은 거죠. 코니아르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진행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나 품질은 아직 검증되지 않음. 전형적인 관료적 문장이었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비판도 아닌.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한국 연구소 가봤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럼 히히히히 이틀 섭합니까? 열심히 하던 건요. 임하다 마군요. 그게 답니까?
뭘 더 말씀드려야만 합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아니, 보라고 지시받은 것만 본 거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계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한국 독자 개발 헬기 시험 비행 성공. 그러니까 저는 원하신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실려 써 있었습니다. 프랑스 원본과 비슷하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헬기. 기체 옆면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댓글란을 봤습니다. 어차피 프랑스 짝퉁 아니야? 시험 비행 성공했다고 실전 배치는 다른 문제지. 개도국용 싸구려겠지. 저는 댓글을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Sir Shukam and Edward은 시험 비행 성공 소식 들었습니다. 예,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당신이 저희를 믿어준 덕분입니다. 믿었다고? 저는 그저 본 것을 쓴 것뿐인데 혹시 성능 데이터 공유 가능합니까? 공식 데이터는 아직이지만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보내온 내용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최고 고도 프랑스 원본보다 15% 향상, 원의 연료 효율 12% 개선, 정비 시간 30% 단축, 이건 단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개선된 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향상시켰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where를 물었던 거,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개선한 겁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헬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헬기 시험 비행 성공했다던데? 어차피 프랑스 기술이잖아. 마야, 우리가 팔아준 걸로 한 거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가요? 한국 헬기는 프랑스 원본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고도, 연료 효율, 정비 시간 모두 개선됐습니다. 그거는 한국 측 주장 아닙니까? 검증된 겁니까? 아직 그 공식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동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요즘 좀 이상해요. 계속 한국 편만 드시네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검증도 안 된 데이터가 사실입니까?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말이 맞긴 했습니다. 공식 검증은 안 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들어오세요. 방에 들어가니 상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사부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당신 지금 어떤 프로젝트 하고 있죠? 아시아 태평양 방산 동향 분석입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왜죠? 당신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객관성이요? 계속 한국을 두둔하지 않습니까? 동료들도 불편해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실과 조직이 필요로 하는 분석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미국 국방부 소속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한국도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국이지만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진실을 숨기자는 겁니까?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분간 유럽 쪽 프로젝트로 옮기세요. 한국 관련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맡을 겁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 The Persian Shore Sea. 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제 앞날도 저 하늘처럼 흐려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Whoever's written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국 때문에, 아니 진실 때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홈스터는 개콘인 담당자 시오 마인드. 마이클 괜찮습니까? 소식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원어 업계가 좁지 않습니까? 당신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압니다. 미안합니다. 노훈, 시위니,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당신은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연구소에서 왜 저한테 다 보여주신 겁니까? 숨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담당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정직하게 배우고 있었고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와스터리리 한국은 정직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유럽 프로젝트를 맡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국 소식은 가끔 뉴스로만 접했습니다. 한국 자체 개발, 헬기 양산 돌입, 동남아 3개국, 한국제 헬기 도입 검토, 이렇게 기사를 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게 맞았구나 하는 안도감.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치른 대가도 있었죠. 어느 날 펜타곤의 긴급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군 헬기 험지 작전 중 사고 발생.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입니까?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헬기가 비상 착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엔진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착륙 절차를 밟았다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봤지? 결국 문제 생겼잖아. 역시 짝퉁은 짝퉁이야. 프랑스 원본 쓸 걸 괜히 개조했다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며칠 후 후속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측이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온 다습한 산악 환경에서 터빈 블레이드 피로도 증가, 설계상 문제는 아니며 환경 변수 미반영으로 판단 즉시 개선안 마련 중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몇 달은 걸립니다. 원인 규명하고 책임 소재 따지고 개선안 검토하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냉각 시스템 강화, 코도별 엔진 출력 조정, 알고리즘 수정, 실시간 피로도 모니터링 센서 추가.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개선안을 바로 적용하고 2주 후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똑같은 산악 지역, 똑같은 고도, 똑같은 조건. 그리고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하셨습니까? 스리더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학습 기회로 봅니다. 학습 기회. 이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헬기를 완전히 분해했던 거. 그때 모든 부품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순간 2년 전 연구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정렬된 수천 개의 부품들, where이 묻던 엔지니어들. 그들이 그때 배운 게 지금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개선된 헬기 성능 데이터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받은 데이터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산악 지역 작전 능력 35% 향상, 엔진 내구성 프랑스 원본 대비 28% 증가, 고장 시 대응 시간 평균 4.8분 15분. 이건 단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상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프로젝트에서 빠진 상태였으니까요. 대신 동료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한국 헬기 개선 데이터 봤습니까? 아, 그거요? 그인 한국 측 주장이잖아요. 검증은 안 해보셨습니까? 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장비 안 쓸 건데. 드레이 전원 답답해서 미리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한 달 후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파리 에어쇼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는데 한국 부스가 보였습니다. 규모가 꽤 컸습니다. 시스터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한국 헬기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옆에 성능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원본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 버전이 앞섰습니다. Fake Kisser 관심 있으십니까? 한국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just very. 좀 궁금해서요. 전문가시군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미국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이번에 나선 브레이디는 금감, 세로미는 사고 후에 이렇게 빨리 개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강원도 사고 말씀이시군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죠. 하지만 보통은 몇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모든 비행 데이터가 즉시 분석팀에 전송되고 문제가 감지되면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오노무함. 우리는 이걸 학습하는 헬기라고 부릅니다. 학습하는 헬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델메이트.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됩니까? 시리 그로모아심. 더맨. 프랑스 원본보다 성능이 좋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프랑스군이 우리 헬기를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프랑스군이요. 설트맘, 네오노무함. 그들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테스트하겠다고 했죠. 화면에는 프랑스군 평가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네닌 공식 문서였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한국 버전이 우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과 혹서 환경에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인정했다고? 자기들이 버린 기술을 한국이 개선한 걸? 그래서 프랑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하자고 하더군요. 셔른트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나 뭐라나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인정했다는 건 한국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마이클 스톤 아니십니까?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리의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를 믿어준 유일한 미국 전문가라고.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요. 아닙니다. 당신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우리를 제대로 봐줬다는 거니까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슨, 비켄, 마라우스의 뜸이 모남.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아니요, 당신이 옳았던 겁니다. 서브너리 세티에로 점프도 락은 부스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전시장을 걷는데 프랑스 업체 부스가 보였습니다. 2년 전 브뤼셀에서 만났던 그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당신 내부수 봤습니다. 헤이지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군 평가 문서도 봤고요. 그거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원,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우리가 아니라 당신도 해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힘들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외로웠습니다. 저는 옳았습니다. 헤일리어를 한국을 믿은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승진도 놓쳤고 동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커네르스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파리 에어쇼가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유럽 프로젝트는 지루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보고서, 똑같은 회의. 저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타곤의 긴급 회의 소집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재검토 회의 참석 대상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스원에나 노알은 저는 한국 프로젝트에서 빠진 지 오래인데 왜 부르는 걸까요? 회의를 서리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보좌관도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트레니엄을 소리는 자리에 앉으시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후원에도 스크린의 지도가 떴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군사 활동 증가, 대만 압박 강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을 경계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방산 기술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최근 방산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 인도네시아. 목록이 길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3년간 방산 수출 7위에서 4위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겁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한국 재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국방장관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성장했습니까? 우리 정보에는. 기존 평가가 잘못됐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후발주자로만 봤던 게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국은 단순 복제가 아니라 기술 개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헬기, 자주포, 전차 분야에서 원본을 넘어섰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프랑스군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제 헬기를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화면을 득하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봤던 그 자료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버전이 프랑스 원본보다 우수합니다. 프랑스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 정보가 왜 이제야 올라옵니까?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니 위협이 아니라고 봤죠. 그런데 왜 갑자기 문제입니까? 중국이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지 기사들이었습니다. 한글로 된 제목 옆에 영문 번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과 지역 군사 균형 변화, 한국형 무기 체계의 실전 능력 분석, 미국 한국 기술 협력의 전략적 함의 중국은 한국을 단순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 군사 기술 보유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보다 더 위협적으로 봅니다. 왜죠? 미국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고 유연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고 실전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2년 전 한국 연구소가 떠올랐습니다. 분해된 헬기 앞에서 왜를 묻던 엔지니어들. 사고 후 일주일 만에 개선안을 내놓던 그 속도. 중국이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방장관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 교류를 늘리고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배워서 또 추월하면 어쩝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필요에 대해서 그건 기우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독립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국은 계속 우리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토 규격, 미군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합니다. 만약 독립이 목표였다면 진작 자기들 표준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혼자 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되 동등한 파트너로 가려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한국을 정확히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화면을 득하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스톤의 2019년 보고서입니다. 당시 이 보고서는 묵살됐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어보니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학습 방식, 장기 전략, 기술 자립 의지 다 맞았습니다. 상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좌천시킨 장본인이었죠. 서톤 씨, 국방장관 보좌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당신은 3년 전부터 한국의 가능성을 봤습니까? 한네그라스스, 네브레너시는 세네크로인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잘 되면 우리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관점이었습니까?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도 강해집니다. 그들은 우리 동맹이니까요. 국방장관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톤 씨, 지금 당장 한국 프로젝트로 복귀하십시오. Here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당신 임무입니다. 필요한 건 다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상사와 마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이크. 마이클, 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미션이 고맙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놈,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인정받는 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소는 3년을 허비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국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리노이트롬1 제가 한국 프로젝트 팀장이 됐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기다렸습니다, 마이클. 시드 웨이트, 그린이나 제가 늦었습니다. 아니요. 때가 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빠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회의를 주선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제 보고서를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쓰라고 독려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3년 만에 재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담당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마이클. 백희 오랜만입니다. 많이 변했죠? 뭐가요? 한국이요. 그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더 많은 건물, 더 많은 차. 하지만 변한 건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러고 싶네요. 3년 전 그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과 달랐습니다. 헬기가 분해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성된 헬기 6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만든 변형 모델들입니다. 산악용, 해상용, 사막용, 극지용. 각급 환경에 최적화했습니다. 전부 독자 개발입니까? 네. 이제 우리는 프랑스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학생을 졸업한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3년 전에 우리를 믿어준 덕분입니다. 그때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악수였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이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한반도 전략자산 재배치 계획 극비 2021년 작성된 국방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제 보안 등급으로는 볼 수 없는 자료였는데 팀장 승진 후 접근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이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이때이도 만한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축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캔디님,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군사 기술 확보는 지역 전략 구도를 변화시켰다. 특히 방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의 지역 팽창 전략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한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의 전략적 의미.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의 자주 국방 강화라고만 보도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제한선을 사실상 돌파한 상태다.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형식적일 뿐이며 오히려 한국의 불만만 키운다. 따라서 제한을 해제하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더욱 긴밀히 묶는 것이 유리하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건 억누르기가 아니라 포용하기였습니다. 다음 섹션을 읽었습니다. 중국의 한국 인식 변화. 2019년까지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전초 기지로만 봤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인식이 변했다. 한국을 독자적 군사 기술 보유국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중국 내부 보고서 인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 개발 주기가 짧으며 실전 검증을 주저하지 않는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한국의 학습 속도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미국 무기는 10년 뒤를 대비하지만 한국 무기는 내일을 대비한다.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있었다니. 스네어링 그리고 그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산의 전략적 가치. 다음 섹션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표준을 따르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는 중립국들이 서방 진영으로 기울게 만드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특히 동남아, 중동, 동유럽에서 한국 무기 도입은 곧 서방 진영 편입을 의미한다. 구체적 사례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전차자주포 도입 후 나토 내 영향력 증가, 인도네시아 한국 전투기 도입 협상 중, 중국 견제 의도 명확, 사우디 한국 방산 협력 확대, 미국 무기 의존도 감소, 모든 게 전략적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건 서방 전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3년 전 브뤼셀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잘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프랑스 대표가 했던 말, 그게 틀렸습니다. 한국이 잘 되면 모두가 이득을 봅니다. 단 시야가 넓어야 보이는 이득이었죠.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한국의 빠른 개발 주기와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면 중국 견제에 최적의 시너지가 발생한다.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끌어주는 나라가 아니다. 한층 함께 걷는 나라다. 문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제가 보고서에 썼던 내용이 국가 전략이 된 겁니다. 아니, 제가 먼저 본 게 아니라 한국이 먼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걸 정직하게 적었을 뿐이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스톤 문서 읽어봤습니까? 네, 방금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르키나온. 놀랍습니다. 당신이 3년 전에 썼어야 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아키나 세리누언 이제 당신은 썼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을 뿐이죠.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수를 만회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맡아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한국과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십시오. 무인기 미사일 방어 사이버 전력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요. 한국이 동의할까요? 도가나 설티니 동의할 겁니다. 그들도 원하니까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국은 혼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되 동등한 위치에서 가고 싶어 하죠. 제가 파리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회담이 있으시면 수석 대표로 가십시오. 제가요? 당신만큼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니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나 한국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간 애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팀원이 함께였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측 대표단. 그들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연구소에서 만났던 그 책임자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마이클. 오랜만입니다. 이제는 국장님이시군요. 덕분입니다.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양측이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놀라운 건 서로의 제안이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무인기 공동 개발,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력, 사이버 전력 통합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측 국장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기술만 교류하고 싶지 않습니다. 텐레이얼 철학을 교류하고 싶습니다. 컨네스트서메님 철학이요? 네. 미국에 왜 이걸 만드는가와 한국에 어떻게 빨리 개선하는가를 합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 3년 전 연구소에서 들었던 그 정신. Circuit your circuit burnt. 그렇게 합시다. 신 더민드스키 얘가 대담했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한국 측 국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스리얼 말씀하세요. 3년 전 당신 보고서가 없었다면 우리도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본 걸 쓴 건데. 아닙니다. Why cannot anyone? 당신은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아미노로나 아무도 안 믿을 때 당신들이 믿을 만했으니까요.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준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갈 차례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동등한 파트너로.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3년 전에도 봤던 풍경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걷는 파트너의 도시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제자리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이 못 봤을 뿐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다음 날 펜타곤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 동맹에서 동반자로. 이번에는 아무도 제 보고서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스톤. 이대로 추진하십시오. 감사브레이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Why cannot anyone?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년, 진실이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늦더라도 반드시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현년이 1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룬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무인기 공동 개발 시험, 비행 성공, 차세대 미사일 방어 프로토타입 완성, 사이버 전력 통합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겁니다. 예전엔 미국이 가르치고 한국이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빠른 개선 능력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장기 전략 수립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타곤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5년 평가, 대통령 안보 보좌관도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마루미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년간 영내 군사 균형이 크게 변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첫 번째 원 일본, 호주, 두 번째 원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 번째 원 인도, 폴란드, 사우디. 이들 국가는 모두 한국 방산 기술을 도입했거나 협력 중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는 미국 표준과 호환됩니다. 즉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는 자동으로 미국 중심 안보 체계에 편입되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걸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팔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략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러의 한국의 방식이 맞았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성능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경계 수위가 최고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중국 군사 전략 문서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실질적 축구로 봅니다. 미국보다요? 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은 중국에게 직접적 위협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 수준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실전 검증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학습 속도입니다. 어제의 약점이 오늘 개선되고 오늘의 개선이 내일 표준이 됩니다. 저는 5년 전 연구소가 떠올랐습니다. 분해된 헬기 앞에서 왜를 묻던 엔지니어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이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한국 하나가 중국 견제에 미국 2개 항모 전단보다 효과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항모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모는 주기적으로 교체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리핑 담당자가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말이죠.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톤, 당신이 5년 전에 예측한 게 맞았습니까? 예측이라기보단 그래서 제가 본 걸 믿었을 뿐입니다. 헤로이와 선, 그 믿음이 옳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제때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다음 달에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였죠. 저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전시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5년 전 파리 에어쇼의 한국 부스는 작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전체가 전시장이었습니다. 수입구에서 한국 측 국장을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이클. 대단하네요. 규모가 원이더렉션 이 임철세민이라서 소처럼 많이 컸죠. 5년 만에 참가국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 드라디션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작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애셔리, 우리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헬기 전시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 프랑스제 원본, 두 번째 섹션 완전 분해 과정, 세 번째 섹션 개선 프로토타입들, 네 번째 섹션 현재 완성품.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기술 유출 위험은 없습니까?
우리가 숨길 건 과정이 아니라 노하우입니다. 과정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헬기를 분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해하면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공정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국장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한인, 이건 특별 전시입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였습니다. 5년 전 제가 쓴 그 보고서. 왜 이걸 여기 걸어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믿어준 증거니까요. 아무도 안 믿을 때 한 사람이라도 믿어줬다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옆벽에는 다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한국을 비웃던 기사들, 한국 단종 헬기나 주워 먹는다, 프랑스 짝퉁 수준, 10년 안에 포기할 것, 그리고 그 아래의 현재 기사들, 한국 세계 방산 수출 4위 도약, 한국 형목이 유럽 시장 석권,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 한국, 우리는 이걸 잊지 않으려고 걸어뒀습니다. 왜요? 넌 맨날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배웠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은 성공하고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국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우리 혼자 힘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해낸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신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승진도 늦어지고 동료들과도 멀어졌죠. 우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진실을 말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장이 전 시장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믿음이 만든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의 노력이 만든 거죠. 우리의 노력과 당신의 믿음이 만난 거죠. 그날 저녁 전시회 만찬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우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믿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내는 쉬운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마이클 스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5년 전 아무도 우리를 안 믿을 때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대가를 치르면서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베키나르도 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 건 이분 같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하네 합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폴란드 대표, 인도네시아 대표, 사우디 대표, 모두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국장이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이클? 5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도 저도 그네키야, 당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배웠습니다. 터니인트와 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늦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더 멀리 간다는 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이클 한 가지만 물어도 됩니까? 그러세요. 이케마센만 5년 전 모두가 반대할 때 왜 우리를 믿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을 봤습니다. 눈이요? 저니 연구소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의 눈, 그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배움을 원하는 진심을.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It's just 기슈스 못. 당신들은 정직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에도 원하는 원은 그나디 위파스면은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배우는 학생입니다. Janet One is your site. 이제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니요, 아슈리크너 선수는 우리는 평생 학생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한국의 본질이었습니다.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개선하고, 끝없이 나아가는 것.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 비웃음을 받던 한국, 어느 혼자 믿던 점, 좌천과 고립, 그리고 결국 드러난 진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후발주자가 아니라 빠른 학습자로, 조립국이 아니라 혁신국으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세러리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고철에서 세계 전략 중심국으로의 여정.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5년 전 모두가 한국을 비웃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배웠다. 그들은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천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직했다. 그 결과 세계가 바뀌었다. 한국이 증명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다. 보고서를 다 쓰고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스톤. 대통령께도 보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네 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5년 진실이 승리하기까지 걸린 시간. 하지만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떳떳해. 싸닌. 무슨 일이야? 한국이 해냈어. 세계가 인정했어. 내가 5년 전에 믿었던 게 맞았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았어. 세상이 늦게 알아봤을 뿐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걸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믿은 거였습니다. 대가를 치르면서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서울에도 같은 별이 빛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동반자로,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파트너로.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후발주자는 없다고. 있는 건 빠른 학습자와 느린 학습자뿐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학습자였습니다.